안녕하세요, 그냥요입니다. 자, 오늘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식, 맨날 얘기하는 건데 뭔 얘기를 또 하려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터졌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다 통틀어가지고 주가지수를 만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주식을 다 이제 뭐 평균 내고 해가지고 계산한 그런 지수인 거죠. 그래서 이 지수의 이름은 MSCI에서 만든 지수인데 이름이 ACWI라는 지수입니다. 이 전 세계 주가 지수가 어제 아침에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사상 최고치요. 사상 최고치. 잠깐만.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뭐 트럼프가 뭐 관세 때리고 뭐 난리 나고 그러는데 뭐 다 주가 다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요. 사상 최고치를 전 세계 주가 지수가 기록했다라는 소식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주식인 거예요. 주가가 왜 이렇게 오르는 거냐 이 말인 거죠. 그러면은 저는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자산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정의해야 될 것 같아요. 자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자산이라는 것은요, 저는 첫 번째로 미래에, 지금 당장 아니고요, 미래에 나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거나 기대되는 자원이다. 이렇게 자산을 정의하곤 합니다. 자산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의해보면 지금 말고 미래에 나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줄 것으로 예상되거나 기대되는 그런 자원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산 뭐가 있을까요? 회계적으로 보면은 뭐 재고자산 이런 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고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아직 안 팔렸어. 그래서 재고자산이라고 얘기해 놓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나중에 팔리면 나한테 돈으로 돌아오기 때문인 겁니다. 나중에 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자산인 거예요. 또 있을까요? 매출 채권 이런 것도 자산입니다. 매출 채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만들어 놔가지고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렸어. 그럼 팔리긴 했는데 아직 돈으로 들어오진 않았어. 외상으로 줬거든. 이런 거죠. 그래서 매출 채권이라는 것도 결국 나중에 나에게 경제적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산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금융자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산은 자산인데 금융자산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산은 되게 많습니다. 뭐 부동산도 있고 실물자산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중에서 금융자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저는 금융자산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은 다 계약입니다. 주식? 그냥 사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주식을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하나 산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삼성전자와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서에다 사인하는 거랑 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약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자산을 금융자산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자산이 있고요. 금융자산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인류가 만든 여러 가지 금융자산 중에서 최고의 금융자산은 저는 주식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 주식이라는 것이 최고의 금융자산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요겁니다. 경제적 이득이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돈이 된다는 거죠. 주식을 투자하면 돈이 됩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주식해서 돈 말아먹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그런데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증명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겁니다. 미국 주식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상승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 주식에 투자한 많은 미국인들이 미국 주식 덕분에 미국인은 부자입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는 대략 한 150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부자입니다. 미국인. 근데 미국인들이 부자다라는 것을 제가 언제 느꼈냐면요. 자, 워렌 버핏이 살고 있는 오마하에 가보니까요. 제가 이게 도시가 이게 되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 전주 정도 되는 정도 사이즈인 것 같은데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근데 아니 돌아다니는 거 사람들은 보니까 되게 여유가 있고 행복해 보인다라는 제가 느낌을 받아서 현지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다들 행복해 보여요? 이런 이제 질문을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부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그냥 자유로워요.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자들이 진짜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부자가 됐냐라고 봤더니 이 사람들 옛날에 오마하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옆집에서 버핏이라는 사람이 당신 나한테 투자해.
그래서 내가 돈 불려줄게 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버핏이 회사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투자를 했더니 여기다 그냥 투자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억만장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국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은 버핏이 이미 여러 곳에서 확인을 시켜줬고 실제로 미국인이 부자고 그거 떠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제 있잖아요. 전 세계 주가 지수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사상 최고치라니까요. 그럼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인 거죠.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미래예요, 미래. 지금 아니고 나중에도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이 질문인 건데요. 미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이야기는 어떤 것을 극복해야 되냐면요. 이 얘기입니다. 참 이 얘기 참 어려운데요. 세월에는 장사 없다. 이런 이야기 있죠. 아무리 좋은 것도 세월에는 장사 없어. 왜냐하면은 늙고 그리고 낡거든. 그러니까 늙고 낡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자산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공장 예쁘게 지었어요. 멋있게 지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예나가지 않고 더 좋은 게 있어 보이고 막 이런 거죠. 그리고 집도 차도 사실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너무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치가 없어집니다. 이래서 우리는 계속 미래에도 나에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자산이 필요한데요. 그런 자산이 저는 주식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이 주식은 결국 기업이라는 형태로 기업이 잘 되면 나에게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에는 누가 있냐면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기업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경쟁하고요. 혁신하고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것이 사실은 기업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요. 주식은 이 기업들 중에서 살아남은 기업들만 해놓은 거니까 주식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핵심적인 것이고요. 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모아서 주가 지수를 만들기 때문에 이거 살아남은 애들끼리만 있으니까 그리고 죽어라 하고 열심히 하잖아. H.S 아카데미에 있는 임직원들이 열심히 하니까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원래 세월에는 장사가 없어요. 모든 것에는 다 가치가 떨어지지만 주식 어떤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회사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 그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돈이 됩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도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것 중에서 거의 유일한 거는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고요. 이 안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아주 좋은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계약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저는 주식이 굉장히 민주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적 자산? 자, 민주주의 왜 갑자기 주식 얘기가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투표를 통해서 한 나라의 대표를 뽑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투표권이라고 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옛날 이거는 생각해 볼까요? 옛날 조선시대 왕이 있었습니다. 이만한 가치에 있는 왕이죠. 근데 이 왕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다 통치합니다. 야, 이놈들아, 내 거다, 내가 왕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시대로 보면은 이 권력을 나눠준 겁니다. 나눠준 거예요. 국민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절반만 나눠줄까 했더니 국민들이 그래? 그럼 나도 이 나라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좋아져요. 그래서 나라의 크기가 이렇게 커집니다. 근데 절반만 줬기 때문에 여전히 이건 내 거예요. 그쵸? 이거는 여전히 내 거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다 가지고 있었던 것에서 나눠줬더니 내 것도 엄청 커졌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민주적인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좀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을 이 기존에 가지고 있지 못했던 이 사람들에게도 권력이든 무엇인가가 경제적 이득이든 나눠질 수 있도록 바꿔놓은 것이 민주적 자산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투표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주의 권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회사 주인이니까 나도 권리가 있어. 그게 계약이야. 계약을 잘 지켜야지. 계약을 잘 지키는 주식,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그동안 수없이 많은 억만장자를 만들어내는 좋은 금융자산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조짐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될지 여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일 뿐 나중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메리츠 증권의 조정호 회장님이라는 분이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얼마 전에 기사 하나가 났습니다. 3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요. 조정우 회장님이 재계 주식 순위 1위에 올랐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계에서는 재벌 분들이 사이에서 쑥덕쑥덕 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단하긴 한데 뭐 했는데 이 사람 뭐 했다고 주식 뭐 1등이야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죠. 야, 나는 이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뭐 하고 했는데 뭐 했는데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하신 거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고 그리고 주주의 권리를 나눠주고 권한과 소유를 분리하고 잘하는 사람에게 밀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런 거버넌스를 만들었더니 재계 1등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배가 너무 아픈 거야. 아니 쟤는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것만 했다고 배가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주식은 금융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최근에 상법 개정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재계에 있는 기업 그룹 총수들이 생각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개념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더 키우면 결국 내 것도 더 커지네? 내가 더 부자가 되네? 라는 생각. 이 생각이 구현되는 것이 주식시장이 제대로 된 금융자산으로 평가받는 시작이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좋은 금융자산이냐?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발걸음을 이제는 띈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코스피는 여전히 아직 사상 최고치하고는 한참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도 좋은 금융자산이 돼서 우리나라 국민들 다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금융자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을 찍어봤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주변에 막 보내주세요. 그래서 코스피도 좋은 자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럼 좋은 자산에 나도 투자해서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이제 다짐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